다음은 손위생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위생은 손 씻기, 손 소독, 손 마찰 등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 활동입니다. 병원 감염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이면서 간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 씻기의 효과 및 중요성을 살펴보면 사람의 손은 각종 세균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손에 있는 미생물은 끊임없이 증식하여 증가합니다. 사람들은 손을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눈, 코, 입을 통해서 미생물을 전파시키고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손 씻기는 병원체 전파 위험을 감소시키는 가장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예방 방법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각종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자신과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손위생 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에서는 손위생을 환자 안전보장 활동의 필수 항목으로 규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손위생이 필요한 시점을 5가지로 구분하여 권고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그림을 보면 환자 주변에 검은색 점선이 있는데 이 점선 안을 환자 영역이라 하고 점선의 밖을 의료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손위생은 의료 영역에서 환자 영역으로 들어갈 때와 환자 영역에서 의료 영역으로 나올 때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의료 영역에서 환자 영역으로 들어갈 때는 의료진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손위생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환자 접촉 전과 환자에게 청결, 무균적인 시술을 하기 전에 손위생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자 영역에서 의료 영역으로 나올 때인데 이때는 환자가 보유하고 있는 병원체로부터 의료진과 다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손위생을 해야 합니다. 시점은 환자와 접촉하고 난 후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행위를 수행한 후 환자의 주변 물품과 접촉한 후입니다. 환자의 주변 물품에는 환자가 만지거나 말을 하거나 기침 등을 통해 환자가 갖고 있는 병원체가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반드시 손위생을 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손위생을 해야 할지 판단할 때 WHO에서 권고하는 이 5가지 시점을 알고 수행하고자 하는 행위가 이 시점에 해당하는지 비판적으로 판단하여 손위생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위생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알맞은 손위생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선 알코올이 함유된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손위생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오염물질이 없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손소독 시간은 20에서 30초를 권고하며 이중 미생물수를 감소시키는 기계적 방법인 손마찰 시간은 최소 15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방법은 손에 충분한 양의 소독제를 덜어낸 후 손 전체에 고르게 펴 바르고 손소독 절차에 따라 손소독제가 다 마를 때까지 완전히 건조시키며 마찰시켜줘야 합니다. 손소독제가 다 마르지 않은 상태는 부소독 상태로 간주하므로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라이드 우측의 그래프를 보면 세로축은 손에 있는 미생물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가로축은 손위생 시간을 나타내는데 하늘색은 단순한 손 씻기 방법으로 손을 씻는 경우이고 자주색은 손마찰을 통한 손 씻기입니다. 손마찰을 하는 경우에 손의 미생물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시점이 15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도 미생물수가 감소하지만 1분 이후에는 더 이상 미생물수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위생에서 손마찰 시간은 최소 15초 이상은 되어야 하고 30초 정도 진행하면 좀 더 미생물수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 씻기는 눈에 보이는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와 아포를 생성하는 균을 갖고 있는 환자와 접촉 시에는 눈에 보이는 오염물질이 없어도 반드시 물과 비누로 손위생을 해야 합니다. 방법은 흐르는 물에 손을 적시고 비누를 묻혀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 손목 순으로 문질러 줍니다. 전체 손소독 시간은 최소 40에서 60초 이상 충분히 씻어야 하고 이중 손마찰 시간은 최소 15초 이상 시행해야 하며 30초 정도를 마찰한다면 미생물수를 감소시키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손마찰을 충분히 한 후에 손을 깨끗한 물로 헹구고 일회용 타월이나 건조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또 손위생을 할 때 장갑 착용은 손위생을 대체할 수 없으므로 장갑을 착용하기 전과 후에는 반드시 손위생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면대 앞에 시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손위생 시간을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손을 씻으면서 마음속으로 동요를 부르는 것입니다. 산토끼나 퐁당퐁당 같은 동요는 1절을 부르는데 20초 정도 소요됩니다. 알코올 함유 손소독제를 이용한 손소독을 할 때는 동요를 1절만 부르고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 씻기를 하는 경우에는 동요를 2절까지 부르거나 1절을 2번 부르면 손위생 수행 시간을 충족시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그림은 손위생 시에 잘 안 씻기는 부위를 표시한 것입니다. 파란색 부분이 손이 잘 씻긴 부분이고 빨간색으로 갈수록 손위생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위입니다. 그림을 보면 엄지손가락, 손톱 및 손가락 사이 등이 손이 잘 씻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호 업무는 손끝을 사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단순히 손위생을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방법으로 손위생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손을 씻을 때마다 이 그림을 상상하면서 잘 안 씻기는 부분도 꼼꼼하게 씻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위생 제품의 선택과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 자극이 있어 손에 트러블이 생기면 의료진은 손 씻기를 잘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손소독제를 선택할 때는 살균력이 높고 피부 자극이 적은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손소독제를 사용할 때 병의 바닥에 조금 남아있어 잘 안 나오는 경우 남아있는 용액이 아깝다고 다른 손소독제 병에 쏟아서 사용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남은 소독액을 다른 소독액에 보충하는 것은 금지하며 교체 후 용기에 재사용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손위생 후 피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손 씻기 후 로션이나 크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의 슬라이드에서 손위생을 하더라도 손이 잘 안 씻기는 부위가 손톱 밑이라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의료진은 손톱은 짧게 유지해야 하고 인조 손톱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근 젊은 간호사들이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네일 아트 등을 하는데 휴가 중이나 휴무일에는 괜찮지만 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손톱을 짧게 깎고 큐빅이나 인조 손톱을 했다면 제거하고 근무하는 것이 의료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위생 제품은 유효기간 내 사용해야 하는데 유효기간의 제품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제품의 권고기한을 확인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처음 제품을 개봉할 때는 개봉일과 개봉 후 효과가 인정되는 기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품에 따라 개봉 후 익스파이 데이트도 확인하여 개봉일과 함께 표시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봉 후 안정성이 1년이고 오늘이 2025년 4월 10일이라면 손소독제의 2025년 4월 10일부터 2026년 4월 9일까지 사용기간임을 표시하여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위생 시점에 따른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점은 환자 접촉 전입니다. 환자 접촉 전은 의료 영역에서 환자 영역으로 들어가 환자에게 다가갈 때 환자를 접촉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합니다. 환자에게 미생물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 의료 종사자의 손으로부터 미생물이 환자에게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여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환자를 어떤 방식으로든 접촉하는 경우에 수행하고 예를 들어 옷 입기, 머리 빗기, 목욕 등 환자 개인 활동을 돕는 경우 물리치료, 산소 마스크 적용 등 비침 갑적 치료 시에도 수행해야 하며 바이탈 사인, 산소 포화도 측정, 체위 변경과 같은 비침습적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환자 접촉 전에 손 씻기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점은 청결, 무균 처치 전입니다. 감염의 위험이 높은 크리티컬 사이트에 접근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환자의 피부에 존재하는 균을 포함하여 미생물이 환자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방하여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신체 일부에서 다른 부위로 미생물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위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약을 넣거나 좌약을 삽입하는 등 점막과 접촉하는 약물을 주입하는 경우 구강간호, 정맥주사, 혈당 검사, 근육주사, 동맥혈, 가스검사 등과 같이 환자의 피부에 바늘을 삽입하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경우 그리고 상처 드레싱이나 화상 드레싱과 같이 손상된 피부나 점막에 접촉하는 치료를 하는 경우 카테터 삽입이나 혈관 내 장치나 배액 시스템을 개방하는 경우 객담 흡인 등과 같은 침습적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와 음식이나 약물, 제제약, 멸균 물품을 준비하기 전에도 손위생을 수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점은 혈액이나 체액 노출 위험이 있는 행위를 수행한 후입니다. 환자에게 치료적 행위나 체액 노출 위험이 있는 행위를 끝내자마자 손을 씻어야 합니다. 이 경우 흔히 장갑을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장갑을 벗은 즉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근거는 환자가 보유한 균에 의해 의료 종사자에게 균이 집락화되거나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고 의료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로 구강간호, 안약 점적, 객담흡인을 하는 경우와 피부간호, 상처 드레싱, 피하 주사 등과 체액 샘플을 하는 행위, 유치도뇨관이나 배액관 등의 시스템 개방 시 기관사관이나 제거 시에도 해당하며 대소변을 치우거나 쓰레기를 치우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도 손을 씻도록 합니다. 이 시점에는 어떤 상황이든 혈액, 침, 점액, 흉수, 모유, 구토물, 내척수액, 목수 등 체액과 접촉 위험성이 있는 행위 시에는 모두 손위생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환자 접촉 후입니다. 이는 환자와 환자 주변을 접촉한 후에 환자 옆을 떠날 때 손을 씻어야 합니다. 환자가 보유한 병원체가 의료 종사자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의료 영역의 환경으로 균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환자를 어떤 식으로든 접촉한 후에는 손을 씻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악수를 하는 것, 마사지, 환자 이동 등이 포함되고 환자의 개인 활동을 도운 경우와 비침습적 치료와 행위 시 모두 환자와 접촉 후에는 반드시 손위생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주변 물품과 접촉한 후에는 손을 씻어야 합니다. 환자를 실제 접촉하지 않고 환자 주변의 물건이나 가구를 만지고 자리를 떠날 때에 손을 씻어야 합니다. 환자 주변의 의료 환경에 남아있는 균이 의료 종사자와 의료 환경에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없는 침상에 린넨을 교환하는 경우 수액 조절, 수액 주입기나 환자 모니터, 인공호흡기 등을 조작한 후에도 손위생을 해야 하며 책상이나 테이블에 기대는 행위를 한 후 환자의 테이블 청소 등과 같은 행위 후에도 환자 주변의 물품으로부터 미생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손을 씻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손위생 시점과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 손위생 지식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숙지한 대로 정확하게 손위생을 수행함으로써 의료진의 손에 의해 미생물이 전파되어 교차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